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의 만 윤진만. 찬 박찬준 기자입니다. 벌써 네 번째 방송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 번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난 아구에로 앙리 방송이었죠. 댓글 보니까 추갈못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뭐 긍정 신호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그런 의견 남겨주시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 손흥민 이야기로 먼저 해볼까요? 네. 손흥민이 2경기 연속골이에요. 네, 지난 23일 노리치전에 이어서 26일 사우스햄프턴전까지 2경기 연속 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2골이나 넣었는데 2경기 연속골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향한 시선이 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좀 받거든요. 뭔가 팀이 좀 떨어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좀 먹여 살려야 된다는 과정에서 골이 나오긴 했는데 뭐 평점도 그렇고 팬들 반응도 그렇고 경기력이 좀 아쉽다는 반응이 좀 발견됩니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조제 무리뉴 감독에 대한 전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저는 무리뉴 감독 부임 후 이 손흥민 선수가 날개를 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무리뉴 감독이 워낙 이 측면 자원들을 잘 살렸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무리뉴 감독이 좀 이제 지도자로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드는데 윤진만 기자 어때요? 근데 내리막까지는 조금 오버고 왜냐면 부임한 지 지금 한 70일 조금 넘었어요. 2달 조금 넘은 건데 아무리 감독이 좀 파리 목숨이라 그래도 2달로 감독을 평가하기엔 조금 이른 그런가?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케인이라던가 무사 시소코 이렇게 핵심 선수들이 맞아요. 부상을 당하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아직은 평가하기 좀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 무리뉴 감독을 두고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볼만찬 기자들이 한번 탈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일단 무리뉴 감독 토트넘 부임한 게 11월이었죠. 네, 포체티노 감독이 성적 부진 그리고 팀을 더 이상 잡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제 토트넘에서 무리뉴를 데려왔습니다. 성적이 어떻게 되죠? 그 부임 후에 이제 챔스 그리고 FA컵 포함해서 8승 4무 5패입니다. 그리고 리그 순위는 지금 현재 6위를 달리고 있죠. 8승 4무 5패. 무리뉴 감독 이름값 생각하면은 사실 좀 아쉬운 거 아니에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유럽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서 칼을 뽑았고 보도 보니까 또 유럽 챔피언스리그 진출하면 무슨 보너스도 준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빅4 진입도 지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 어때요 지금? 근데 그 당시와 지금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부임할 당시 토트넘이 3승 5무 4패 14위였습니다. 그 빅4보다는 강등권에 더 가까운 위치였는데요. 그 부임 이후에는 리그에서 6승 2무 4패. 뭐 잡았으면 좋았을 경기 분명히 있었어요. 그걸 비기고 그걸 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순위가 8계단 상승했다. 그러니 뭐 무리뉴 시대가 갔다고 하긴 좀 이르죠. 네. 그래요. 무리뉴 그럼 축구가 어떤지 지금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포체티노 때랑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제가 먼저 설명을 하면은 포체티노 감독 때랑 좀 달라진 게 일단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는 이 후방 빌드업 대단히 좀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무리뉴 감독은 지금 후방 빌드업을 완전히 생략을 하고 거의 생략하다시피 하고 크게 때려 넣는 스타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좌우 윙백을 다르게 활용하는 비대칭 전술. 왼쪽은 수비적으로 활용하고 오른쪽은 좀 더 오리에 선수는 위로 올라가는 비대칭 전술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알리의 활용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포체티노 시절에는 약간의 이 링커 연결하는 고리를 썼다면은 지금은 알리를 거의 공격수에 가깝게 그 투톱 바로 밑에 둬서 이제 변화를 택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택했는지 이유는 좀 알 것 같아요. 일단은 에릭센이 부진하면서 이 미드필드진에서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가 대단히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뉴 감독이 아예 그냥 후방에서 크게 때려 넘겨서 그리고 비대칭 전형을 통해서 오른쪽부터 이 볼 배급을 해서 앞에 있는 손흥민, 케인, 뭐 모우라에게 볼을 전달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그리고 이제 손흥민이 그 측면에서 하프윙을 하다 보니까 생긴 이 전방에서 생긴 수적 열세를 알리의 그 전진 배치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그게 의도는 뭔지 알겠는데 전체적인 스타일이 좀 올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분명히 형태는 바뀌었는데 과거 무리뉴 축구랑 크게 바뀌지 않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통하지 않으면 성적이 나지 않는 게 아닌가 한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거 쭉 들어보니까 괜찮은데요, 전술? 그래요? 아닌데. 오라처럼 아닌데. 왼쪽 올라가고 오른쪽 올라가고 알리 왔다 갔다 거리고 손흥민 전방 침투하고 그림은 그렇죠. 예. 그림은 그런데 일단 올드하다는 건 인정. 하지만 이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사랑은 변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네, 무리뉴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앞서 맨날 그 무리뉴 감독을 얘기할 때 비교하는 게 위르겐 클롭, 뭐 펩 가르디올라 비교하는데 두 감독 전술은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업그레이드하거나 조금씩 소폭 변화했을 뿐이지 가장 잘하는 거를 계속 하기 위한 그런 전술을 택했고 무리뉴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메뉴에서는 비록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 이전 팀들 인터밀란이라던가 레알 마드리드, FC 포르투에서는 현재 그 전술로 성과를 거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왔고 레비 회장도 그거를 잘 하는 감독을 또 데려온 것만큼 올드?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 좀 봐야죠. 이제 업그레이드 할 건가 아니면 내리막을 걸을 것인가 이제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거에 무리뉴가 어떤 축구를 보여줬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볼까요? 근데 무리뉴식 선수 공식이 있잖아요. 네. 일단 최전방에는 뭐 드록바 같이 그렇죠. 몸싸움과 연계 갈 수 있는 선수 두고 네. 왼쪽에는 뭐 아자르나 호날두처럼 크랙. 네. 그렇죠. 네, 오른쪽에는 이 중앙으로 파고드는 스타일 굉장히 선호했었고요. 공격형 미드필더는 10번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또 상대편의 또 공격을 막기 위한 8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 선호했었고요. 파브레가스 선수 이런 선수들 있겠죠. 그다음에 수미는 포백버거 최선입니다. 뭐 마켈렐레, 마티치 같은 선수 그렇게 활용을 잘했었고요. 이런 스타일로 무리뉴가 대단한 업적을 거둔 건 사실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했던 얘기를 조금 해보면 그런 말이 있었어요. 포르투갈에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무리뉴네요 지금? 큰 배가 폭풍을 이겨낸다. 근데 그런 말을 했던 이유가 포르투갈에서 가장 큰 배가 FC 포르투였고 잉글랜드에서는 큰 배 축에 속하는 게 첼시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에 속해요. 타이타닉이지. 네. 근데 이제 맨유도 비록 큰 배에서는 조금 규모가 작아지고는 있지만 우승팀에 준하는 투자를 하는 팀이에요. 맞아요. 근데 반면에 토트넘은 아직 이 팀에 견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거는 팩트죠. 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서 뭔가 빅클럽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 뿐이지 지금 현재는 중상위권 팀의 레벨이라고 보는 게 맞고 이런 팀을 맡은 게 처음이에요, 무리뉴가. 그 시즌 중에 맡은 것도 오랜만이고. 그렇죠. 시즌 중에 맡은 것도 오랜만인 만큼 지금 뭐 단순히 그 업적을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과거만 보면은 분명 이 팀으로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 1년차 과학이라는 얘기를 있잖아요. 1년차 때는 무조건 성과를 냈다. 그리고 올 시즌에도 분명히 아직 컵 대회도 남았고 챔피언스 리그도 남았고 빅4는 조금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컵 대회가 남은 만큼 아직 좀 평가하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인정했다시피 네. 지금 최근에 별로잖아요. 어쨌든 네. 첼시에서 2015년에 경질이 됐었고 맨유에서 어쨌든 리그 우승 실패했고 물론 맨유에서 2위 얻은 게 지금 상황 보면 대단한 성과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토트넘에서도 아직 안정적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무리뉴 축구가 맛이 갔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리뉴 축구가 좀 올드하다는 표현 하고 싶거든요. 사실 저는 토트넘 오면서 기대를 한 게 있었어요. 무리뉴 이 감독이 토트넘 오면서 토트넘 스쿼드는 선물이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한 게 맨유 시절에 사실 무리뉴 감독이 되게 아쉬웠던 게 자기 축구를 할 수 있는 그 틀이 없었어요. 뭐냐면은 무리뉴 감독은 좌우 측면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물론 중앙에는 마티치 이런 선수들 포그바가 있었지만 좌우에서 역동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페리시치 계속 영입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그런 선수들이 없어서 좀 고전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토트넘은 본인 말한 대로 좀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본인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물론 중앙 쪽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전을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좀 아쉽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무리뉴 감독이 물론 변화를 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현대 축구 쪽에서 이 빌드업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3-2-5라고 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3백을 두면서 미드필드를 생략하고 이제 전방 쪽에 공격을 많이 두는 거. 무슨 클로비니, 과르디올라니 다 그런 식으로 좀 빌드업 형태를 하는데 무리뉴 감독도 토트넘 오고 나서는 그런 형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뭐냐?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현대 축구를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소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냉정하게 무리뉴 감독이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성과를 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점유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현대 축구에는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뭐 말한 대로 완전 빅클럽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위권 팀이잖아요. 그런 팀이 아니라 아예 중하위권 팀 가서 그냥 수비부터 들어가는 축구 했었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저는 좀 반박하고 싶은 게 무리뉴 감독이 전형적으로 축구계에서 이 프레임에 gat혀 있는 감독이에요. 선수비 후역습, 오히려 버스 전술, 맨날 수비만 하는 감독으로 보는데 무리뉴 처음 시작한 게 바르셀로나예요. 바르셀로나에서 통역관 출신으로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설적인 감독들의 그 보좌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오죽했으면 포르투 가서 바르셀로나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너 왜 거기 가서 바르셀로나 축구하냐. 네.
뭔가 고소할 듯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르셀로나 축구, 패스 축구도 할 줄 알고 머릿속에 다 있고 뭐 4-3-3 공격적인 전술 첼시에서 썼잖아요. 가끔씩. 그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경험하다 보니 1대0 정도의 스코어를 승리할 수 있는 실용적인 축구가 최고다. 우승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로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성과를 냈잖아요. 맞아요. 거의 안첼로티랑 무리뉴밖에 없을 거예요. 2000년대 이후에. 근데 그 정도의 성과를 낸 감독인 만큼 지금 뭐 선수비, 후역습에 갇혀 있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앞으로도 이제 그 비슷한 전술을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토트넘 그 현재 전력상. 그렇더라도 그게 조금씩 발전하면 발전했지, 그게 예전 그 메뉴 후반기처럼 뭔가 꺾이진 않을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무리뉴 축구가 좀 더 잘 되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리뉴 감독이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제가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약간 깔 수밖에 없는 게 선수가 필요해요. 좋은 선수, 비싼 선수. 네, 뭐 라마시아 출신으로 쓰는 바르셀로나 이런 축구는 좀 어렵고 그 포지션에서 최고의 선수가 있어야지 성적을 냈어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 네, 인터밀란에서도 그랬고 첼시에서 더욱 더 그랬고요. 돈 시원하게 썼지. 시원하게 썼죠. 네. 지금 어떤 그 보도에 보면 돈을 가장 많이 쓴 감독이 무리뉴라고 해요. 선수 맞아요. 영입에. 네. 네, 그 정도로 돈을 많이 썼는데 토트넘 역시 무리뉴 감독한테 지원을 해줘야 돼요. 할 수 있을까요, 토트넘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짠돌이잖아, 랩이. 그러니까 첼시 뭐 큰 배에서는 경쟁이 쉽잖아요. 맞아요. 다 큰 배 타려고 그러지 누가 작은 배 타려고 돛담 배 타려고 그래요. 근데 큰 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토트넘. 그러면 맨유, 리버풀, 첼시, 맨시티 이런 팀에 경쟁해야 돼요. A급 선수. 특히 A급 선수는. 그렇다면 이제 A급이라던가 B급 선수를 이제 데려와야 되는 판인데 지금 이번에 뭐 제드송 페르난데스를 데려왔지만 이 선수가 특 A급은 아니잖아요. 경험도 부족하고 맞아요. 아직 보여줄 게 더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네. 가능성을 보고 데려온 선수인 만큼 앞으로도 이런 선수 위주로 올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분명히 레밍 회장의 어떤 그 영입수를 발휘를 해서 더 큰 선수를 데려와야 돼요. 근데 이거잖아, 결국. 그리고 이거죠. 예를 들면 지난 여름에 영입 협상을 벌였던 파울로 디발라라던가 네, 이런 선수가 꼭 와야지, 뭔가 크랙이 와야지 팀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무리뉴 감독은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단은 선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동의. 네. 일단 중앙 쪽에서 좀 보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무리뉴 축구에서 핵심이 아까 네. 얘기한 대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포백을 얼마나 잘 보호해 주냐인데 네. 사실 수비 자체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 자리에 지금 공백이 생긴 게 크거든요. 그 과거에는 이제 마켈렐레라든지 뭐 스메르틴, 마티치 같이 이제 중앙을 단단하게 지켜준 선수 필요한데 지금 토트넘은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요? 원래 다이어한테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다이어는 너무 지금 별로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되고 좌우 윙백도 필요해요 지금. 벤 데이비스 부상이 너무 크잖아요. 네, 큽니다. 오리에를 지금 비대칭 전술하면서 오른쪽 쓰고 있긴 한데 사실 좀 마무리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고. 예, 일단은 좀 리버풀 보다시피 풀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자리 반드시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중원은 조금 걱정은 덜어 되는 게 지난 사우스햄프턴을 해서 그 로셀소가 엄청났습니다. 맞아요. 예. 네, 거의 에릭센 이제 인터밀란 행이 임박을 했는데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에 일적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수가 떠난 공백이 되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로셀소가 에릭센이 갖지 못한 어떤 드리블 능력이라던가 부딪혀주는, 그리고 파워를 얻어내는 패스 뭐 다 보여줬어요. 모든 걸. 손흥민도 인터뷰에서 로셀소 최고다, 훈련장에서 보니까. 네, 항상 나온 얘기가 워킹 하드가 나와요. 네, 열심히 하면서 잘한다. 이 선수가 분명히 어떤 중원에서 에너지를 분명히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로셀소가 부상이 없이 뛴다면 중원 걱정은 크게 없을 것 같고, 대신 풀백은 이거는 거의 이건 안 헬이야. 돼. 네, 이거 최악이에요. 모든 팀이 다 원해요, 풀백을. 맞아요. 네, 맨시티도 원해요, 계속. 리버풀도 더 백업을 원하고. 맞아요. 결국 좋은 풀백은 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너무 비싸졌잖아요, 네. 선수들이. 레비가 돈을 써야 됩니다. 써야 되죠. 뭐 세세뇽, 벤 데이비스, 오리에로는 빅4 기대하면 안 됩니다, 레베 회장님. 아시겠죠? 영어로 해주지 그래요. 유노? 그러면 제일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네. 무리뉴 아래에서 뛰는 손흥민 남은 시즌. 우리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무리뉴 체제 이후로 좀 분위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얘기할 게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어때요? 무리뉴 아래서 손흥민 크랙하면 손흥민 아니면 케인인데 케인이 없으니까 손흥민이 크랙을 해야 돼요. 근데 손흥민이 현재 폼이나 어떤 플레이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진 것 같아. 맞아요. 네, 무뎌진 것 같아. 근데 손흥민이 예전에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 갈 때도 골 스트레스 때문에 레버쿠젠 이적하고 싶다 그랬었거든요. 네, 뒤로 들었었는데 득점 스트레스가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골 넣어야지 팀이 승점을 따내는 상황 자체가 별로 반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케인을 원하는 게 손흥민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손흥민이 지금과 비슷한 패턴 골 넣었다, 몰아넣었다, 못 넣었다 이런 패턴을 반복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수비 가담도 늘어났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첫 타 때 이제 무리뉴 때문에 오히려 손흥민이 커리어를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거는 첫 타 누르시면 참고 가능하십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란 건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수비 부담도 부담인데 이 포치 시절에 비해서 아예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손흥민이 때릴 때 물론 힘도 들어가고 좀 뭐 체력적 부담도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데 무리뉴가 손흥민이 아예 스트라이커가 아니라고 못을 박아버리면서 전방적으로 올라가서 플레이할 수 있는 거를 스스로 아예 제한을 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하프윙 형태에 가깝게 포진시키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격으로 올라가고 이거를 본인이 드리블해서 치고 가지 않으면 이제 상황이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무리뉴 감독이 보니까 지금 융통성 있지가 않아요. 자기가 지금 머릿속에 정해놓은 그대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봤을 때 손흥민이 잘하는 걸 끌어내기 힘들어진다. 저는 그래서 이제 커리어와는 좀 힘들고 네. 득점도 예전 같지는 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첫 방송이랑 조금 다른 꼬리를 내린 것 같은데. 나는 융통성인데 무리뉴가 융통성이 없어요. 그건 이게 좀 인정. 아쉽네요. 네. 네. 그리고 또 한번 좀 약간 결이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무리뉴 형 입담이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토트넘 와서는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뉴의 그 멘트를 좀 추적을 해보면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저도 많이 이제 나아졌어. 무리뉴가 앞으로도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시작은 뭐 앞서 얘기해줬던 이제 선물이다, 영이 필요 없다, 이 팀 최고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네, 뭐 첼시에서 너 토트넘 안 간다며 그랬더니 그건 경질당하기 전이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듯이 역시. 토트넘 팬의 마음을 끌어들이기 선수들과 팬의 마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멘트를 잘 했는데 최근에는 뭐 이렇게 옆에 코치 그 홈처보다 걸린 다음에 내가 멍청했어 이렇게 한다거나 18년 전 포르투 맡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뭔가 자책 자조 뭐 하여튼 남 핑계 이게 시작됐어요 지금 무리뉴에. 그럼 안 돼. 네,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분위기보다는 기자회견에서 약간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흘러나온 것 같다고 하는데 똑같은 거 느껴요? 어때요? 저는 옛날 무리뉴가 진짜 촌철살인. 진짜 재밌었죠. 듣는 사람이 와 역시 무리뉴 이랬는데 네. 지금은 독만 남았어요. 그때가 진짜 최고였던. 난 맨유 네. 시절에 토트넘 0대3으로 지고 나서 손가락 3개 피고 네. 이거 뭔지 아냐? 네. 0대3이 아니라 난 3번 우승한 사람이다. 이게 거의 난 놀랐거든요. 3번 우승. 예전에 무리뉴는 이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좀 팀 분위기 바꾸고 이제 선수들 뭉치게 하는데 좀 좋았던데 네. 지금 오히려 좀 팀을 분열시킨다는 느낌? 과거 무리뉴는 좀 무슨 말을 할까 기대를 하게 했지만 지금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무리뉴도 좀 변해야 돼요. 그거는 진짜 변해야 돼요. 네. 전술은 좀 저는 이제 올드하다는 걸 좀 반박은 했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선수들 장악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예요. 선수가 갑이죠. 선수 SNS 통해서 다 정보 접하고 있고 루트가 많아지긴 만큼 감독도 다른 식으로 조금 해야 됩니다. 파이팅 두고 언론 이용해서 얘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해서 이 선수 더 열심히 뛰지 않아요. 안 뛰지. 맞아요. 무리뉴 감독 변해야 됩니다. 네, 그것도 영어로 좀. 체인지. 자, 그럼 마무리해볼까요? 이제 오늘 무리뉴 감독 전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예, 저희가 이야기했으면 하는 주제도 좋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지금까지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뻘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해요. 좋아요.